안녕하세요. 우리는 3월부터 라이팅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학기에 앞서서 라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워크시트를 앞에다가 잘 펼쳐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하고 빈칸 채우고 밑줄 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에세이의 구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에세이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글의 첫 인상, 훅과 내 의견이 들어가 있는 introduction paragraph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주제가 설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의견이 뒷받침되는 곳, 즉 메인 아이디어와 자세한 디테일이 쓰여져 있는 body paragraph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의견을 다시 강조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conclusion paragraph로 글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 body paragraph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늘어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요소를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 introduction paragraph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첫 번째 문장. 이 글이 대체 무슨 글이지?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훅 센텐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훅 센텐스가 주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 즉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토픽 센텐스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는 전반적인 의견을 말해주는 opinion 센텐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길을 알려주는 표시판처럼 내가 왜 그런 오피니언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주는 이유들을 미리 예고하는 부분이 바로바로 사인포스트가 되겠는데요. 이 사인포스트들은 각각의 바디 패러그래프의 메인 아이디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 body paragraph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자, body paragraph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은 이 문단의 대장 문장이죠. 사인포스트에서 제시된 것 중 하나일 텐데요. 나의 오피니언을 뒷받침하는 이유 중 하나를 크게 던집니다.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 메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디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다음 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디테일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한 가지 예시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일어날 법한 상황을 보여주고 독자를 설득해주는 example sentence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문단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서 조금 더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하는 이제 closing sentence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디테일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뽀짝이들이 많을 텐데요. 나의 의견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대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디테일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있지만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장점을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benefit을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Smartphone is convenient because we always have access to the internet. 자, 스마트폰에 대한 장점을 인터넷에 대한 이제 접근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장점이 제시가 되었으면은 그 장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reas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we can search for difficult words or information for our classes at any time. 자, 우리는 검색할 수 있다. 어느 때나 검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access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benefit하고 reason이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필요해요. result가 필요하고요. If we always have access to the internet, we can understand the lesson much better. 자, 이렇게 결과까지 주어져야지 그 장점에 대한 힘이 생겨납니다. 장점만 나열한다고 해서 절대 설득력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장점과 결과를 같이 세트로 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만 써도 굉장한 훌륭한 디테일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베네핏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반대 상황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그 장점에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contrast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In contrast, using only paper textbook is limited because they do not have real-time information. 자, 핸드폰에 대한 액세스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의 좀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함으로써 이 액세스 있을 때 얼마나 더 좋은지에 대한 강점을 더 보여주게 됩니다.
장점이 있다면은 사실 단점에 대한 얘기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harm을 씁니다. 자, smartphones can be a big distraction in the classroom. 자, 굉장한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핸드폰에 대한 단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자, reason을 한번 볼게요. Some students might play mobile games or check social media during class. 오케이. 자, 왜 이게 큰 방해 요소가 되는지 모바일 게임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추가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리저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If students are distracted by their phones, they will miss important lessons and get lower grades. 자, 이 방해 요소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정확하게 써줘야지 설득력 있는 글이 된다라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써도 굉장히 훌륭한 글이 되는데요. 아까처럼 조금 더 이 단점을 부각시키고 싶을 때 반대 상황을 놓고 조금 강조하는 컨트라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On the other hand, a classroom without smartphones helps students stay focused on the teacher and participate more in class. 자, 핸드폰이 있으면은 큰 방해가 된다. 반대로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stay focused on the teacher and participate more in class. 선생님한테 조금 더 집중하고 우리가 참여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반대 상황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큰 핸드폰이 있을 때 얼만큼 큰 방해인지를 조금 더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디테일을 얼만큼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conclusion paragraph를 분석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conclusion을 쓸 때 첫 번째 필요한 거는 rephrase topic.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글이 이어졌는지 어떤 주제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introduction paragraph에 썼던 그대로 쓰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단조로워요. 우리가 똑같은 토픽을 쓰더라도 rephrase를 해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끌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rephrase를 한다라는 거는 단어를 바꿔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토픽까지 다시 한번 제시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디테일들이 나와 있는지 요약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즉 바디에서 나왔던 이유들을 짧게 모아서 정리하는 이제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한 방인 last thoughts. 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방으로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아주 마지막 기회가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또는 질문을 던져서 독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글의 요소들을 분석을 해보았으니 샘플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글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트로덕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인 훅 센텐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o find information faster and learn in a more fun way?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독자의 관심을 끌게 되고요. 훅 센텐스가 주어졌으면은 그 다음 문장인 Many schools are thinking about allowing smartphones in the classroom. 자, 여기에서 주제, 즉 토픽이 던져지네요. In my opinion, students should be allowed to use smartphones for learning. 자, my opinion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견이 주어집니다. 나는 찬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opinion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자, opinion이 주어졌으면은 그것을 왜 찬성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body paragraph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고 introduction에서는 그걸 미리 보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정표, 즉 signpost가 필요합니다. 자, smartphones are helpful because they provide information. 1번, make group work easy. 2번, 그 다음에 help us study better. 3번, 즉 3가지 사인포스트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body paragraph도 하나, 2개, 3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즉 한 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dy paragraph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ody paragraph는 총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Smartphones help students study better. 자, 핸드폰은 학생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핸드폰을 교실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메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필요한데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Students can use smartphones
find information instantly. 자, 이것은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주어지는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benefit이라고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왜 필요한지 또는 왜 benefit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문장이 다음으로 이어지는데요. Students don't need to wait to ask questions to their teacher. 이게 왜 benefit이 되는 하나의 이유가 주어집니다. This leads to a higher interest in their studies. 자, 이로 인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를 명시해주는 우리의 result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훌륭한 디테일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은 아까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대조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n contrast, if there are no smartphones, 자, 스마트폰이 없다면은 students must rely on paper textbooks. 자, 학생들은 텍스트북, 즉 교재에만 의존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paper textbook have limited information compared to smartphones. 자, 우리 그냥 교재는 사실 핸드폰에 비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핸드폰이 교실에서 왜 꼭 필요로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하나의 예시가 주어지는데요. 자, for example, during group work, students can quickly research facts together and share ideas on their phones. 자, group work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 빗대어서 이 강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for these reasons, smartphones are essential for helping students learn in an efficient way.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어필해주는 closing sentence까지가 body paragraph의 중심 내용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conclusion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onclusion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in conclusion, I believe that schools should let students use smartphones for study. 자, 주제를 한번 다시 명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설명을 해줬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troduction paragraph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rephrase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They give us quick information, help us work together, and make learning exciting compared to old books. 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각각 메인 아이디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서머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자, 우리는 body paragraph를 하나밖에 쓰진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body paragraph가 원래는 3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if we use them wisely, smartphones will be the best study partners for us. 자,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한다면은 핸드폰은 가장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을 어필을 하면서 핸드폰을 교실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피력했습니다. 우리 토피아 뽀짝이들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샘플 에세이를 분석한 내용을 레이아웃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동영상 끝나고 갖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에서는 나의 생각을 새로 적는 게 아니라 에세이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옮겨 적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에세이가 어떤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필기하고 다 채워놓고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해야지 최종적으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라이팅 시간에 만나요. 고생했습니다.